남편은 생산직으로 공장을 다니다가 실직하고 인력사무소로 일을 다녀요. 새벽에 5시에 나가 늦게 끝날 땐 밤 11시를 넘기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시누이가 남편에게 중간중간 전화를 했나 봐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자고 새벽에 출발하자고 했어요. 4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걸 잠도 못 자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조금 자라고 하고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돌아가셨대요. 시누이는 좀 일찍 오지 그랬냐고 계속 반복하고, 남편은 제가 많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장례식 후에 인력사무소 근처에서 잔다고 간단히 짐 챙겨서 갔는데 집에 오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요. 입원하고 치료 안 받는다고 계속 난리치셔서 병원에서 치료제랑 수면제를 계속 처방했다고 하는데 시누이는 정말 임종을 지켰던 건지 모르겠어요. 호흡기 치료기구 막 대고 간호사님을 때리려고 해서 병원에서 계속 수면치료했다고 하셨어요.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했다고 시누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했어요. 가출한 이유가 임종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홀시어머니를 엄청 생각하는 남편은 제게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도 안 낳았어요. 경제력이 없는 남편 때문에 맞벌이 했어요. 가난하게 아이 키울 자신도 없었고 아이에게 불행을 줄 것 같아서 안 가졌어요. 아이 없이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50이 다 되니 아이 안 낳은 걸 후회하더라고요. 저를 탓하네요.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편이 결혼 전 돈을 자주 들였는데 송금한 금액을 보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형제들을 돈 문제로 이간질 시켜서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돈 모아서 드리니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시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 보는 데서 제가 드린 선물들을 동서에게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하시고 동서에게는 내가 직접 만든 거다 하시며 된장 고추장 주시고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용돈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니 가만 계시고 안 받으세요. 봉투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받으시길 기다렸는데 1분 정도가 흐른 후에 화장대를 가리키며 저기나 하시길래 놓고 나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가서 챙기시더라고요. 가끔 화장품을 사드렸는데 쓰신 줄 알았어요. 명절에 화장품 세트 사서 화장대에 정리해놨는데 보름 지나 제사 때 내려가니 안 보여서 서랍에 있나 열어보는데 시어머니가 안 버렸어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버렸구나라고요. 3년 동안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남편이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 편찮으시다고 연락 와서 다들 직장 때문에 바쁘니 남편 보고 병원 모시고 가라 해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병원 앞에서 도망가시네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치과 치료 받아야 해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병원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잘 오시다가 진료실에서 의사가 입안을 보려는데 입을 악물고 계시고 간호사를 때리려 하고 치료 못했어요. 4시간 거리를 내려가서 또 4시간을 올라왔네요. 병원 왕복 2시간, 총 10시간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에 허리 다쳤다고 입원을 하셔서 갔었는데 식구들 모여있을 때 웃으시며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우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식구들 저녁 먹으러 가고 저는 밥 생각이 없어 병실에 남았는데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인상을 쓰시더니 뿌리치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전 입원했다고 했을 때도 걱정은 안 되더군요. 조금 있다가 퇴원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은 몰래 보기로 보내요. 월요일에 변호사님 찾아뵙고 이혼소송 상담할 건데 너무 화가 나네요. 친구의 말이 제 돈의 반을 줘야 할 수도 있대요. 남편은 저 때문에 임종을 못 받다고요. 대화도 단절되고 그 후에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식구들에게 퍼주는 걸 좋아해서 지금까지 모임식비 다 계산하고 수많은 조카들 용돈 많이 주고 한동안 도박에 빠져서
번 돈을 다 썼더라고요. 제가 번 돈은 제가 따로 관리해서 꽤 많이 모았는데 나눠야 하나요? 추가합니다. 댓글들 다 읽어보았습니다. 위독하셨다면 택시 타고 보냈을 거예요. 위독하신지 몰랐고요. 계속 수면제 처방해서 깨어 있었던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임종 얘기가 나왔어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는데 시누이가 2차례나 제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해서 시누이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해서 벌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만날 일이 생기면 평소 때와 똑같이 대했는데 다른 식구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도 수시로 하던 전적이 있어서 임종도 시누이가 지어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고요. 많은 형제들 중에 시누이 말고는 임종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동생이 사람을 폭행해서 경찰서 갔을 때 연락받고 간 남편은 저 몰래 합의금도 해주고 시누이 대출금도 몰래 갚아주고 사기도 잘 당해서 돈을 여러 번 날리고 아끼지도 않고 헤프게 써서 무일푼이에요. 이 모든 건 숨겨놓은 통장을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퍼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제 형제 자매들에게 잘 쓰고 조카 용돈 줬더니 싫은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실망을 많이 했었고 무의미하게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썼는데 남편은 임자 빼고 장모 하더군요. 결혼 초에는 알아채지 못하고 넘겼던 것들이 수년 이상이 지나서야 나쁜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예금 다 제가 번 돈인데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댓글 1.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남편이 도박으로 돈 잃은 거 등등은 감안해서 재산분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반까지는 안 줘도 될 거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하지는 못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 게 최선이고 꼭 좋은 변호사 여기저기 알아봐서 능력 있고 좋은 변호사로 선임하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수임료만 와장창 받아가는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가머니설 한 푼도 남편 안 주고 이혼할 수 있다던가 이런 가머니설에 혹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주는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댓글 2. 지가 바로 안 가놓고 쓰니 원망이라니요. 지가 꼭 가겠다는 거 쓰니가 묶어놓고 못 가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지가 정 방치하고 연락두절이라니 버려요.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는 형제들 조카들한테 버려요. 서로 참 좋아하겠다. 댓글 3. 글 읽어보니 부부라고 부를 만한 즐거운 일은 없나요? 그냥 남남 같아서요. 상대방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이 폐렴이라고 하면 님이라도 운전해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은 피곤하니 조수석에서 자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댓글 4. 집 나가서 몇 달째 안 들어오는 것도 유책 사유 될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이혼 소송한 사람 있는데 전화 문자 등 차단해 놓으면 불리하다고 하네요.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서요. 그러니 쓰니는 남편 차단하지 말고 계속 연락하세요. 와이프 연락, 남편이 무시할수록 쓰니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서 꼭 좋은 조건으로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5. 노인분들 폐렴이면 회복하기 힘들 수 있는데 자고 출발하자는 거는 좀 아니랬음. 그렇다 해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사유는 남편 측이 더 많고 자고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쓰니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던 데다가 쓰니 역시 임종을 못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남편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거 아님? 남 탓이지. 댓글 6. 님 글에 영혼이 전혀 없네요. 아이도 없다며 이혼하고 잘 사세요. 님이 당한 것만 썼는데 남편이 나갈 정도면 오만정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돈이 부부간 재산 형성이면 님이 다 가지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알아보시면 되겠죠. 님도 돌아보세요. 부부간 일은 부부만 하니까